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60세 정년 제도를 없애자며 정부의 파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선진국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어제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인구 쇼크와 한국 사회 대전환 기조 발제를 통해 50대부터 월급을 줄이되 60세 정년을 없애고 8, 90세까지 일하는 유연 정년제를 도입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년 폐지로 청년 실업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정년제도와 청년 실업이 반드시 연계된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아이들을 기르는 30, 40대가 월급이 제일 많아야 하고 50대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구 변화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제11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 전달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국가 중심의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포럼에서의 의견은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 민간, 민자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5조 8천억 원 상당의 기업 민간 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 5천억 원은 연내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비대면,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 1천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바이오, 헬스와 반도체, 2차 전지의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고 철강, 석유, 일반 기계 품목은 내년 하반기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11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15대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 애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꼽혔고 글로벌 수요 감소와 미중 패권 갈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45.4%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확대를 골랐습니다. 자산운용사 3곳 중 2곳이 지난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 영향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300곳의 1분기 전체 순이익은 1,164억 원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11.4%, 작년 동기 대비 52.3%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증권 투자 손익이 1,000억 원 넘는 손실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00곳 중 113곳만 흑자를 거뒀고 62.3%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분기 중 주가 반등으로 이익 지표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합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